예, 안녕하십니까. 뉴스 포커스, 논평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왕노릇 실컷 하고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노릇 실컷 해놓고 나는 제왕적 대통령 아니었다. 누구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 JTBC의 손석희 해외 순회 특파원이라고 해요. 이분하고 그 손앵커하고 장시간에 걸친 대담을 해가지고 이 대담 내용이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JTBC에서 방영됐습니다. 퇴임을 며칠 안 남긴 분이 이런 이런 행사를 할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될 분이, 이 새 정부 출범, 그걸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떠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 조용히 떠나줘야죠. 아니, 나도 같이 스포트라이트 받겠어. 그럼 이건 뭡니까? 흔한 말로 초치는 것 아닙니까? 나 그냥 안 나가. 당신들 빛내줄 수 없어. 뭐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참, 그래서 마음 속 좁은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 취임식 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자기는 취임식에 안 가고 말이죠. 앤드류스 공군 기지 거기 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거기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퇴임식을 했어요. 퇴임식. 예포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바이든 서명한 그 전용기 내가 왜 타고 가? 자기가 직접 서명해가지고 에어포스 원 타고 갔죠. 말을 하고 휴양지는 자기 집이죠. 거리로 갔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해도 문 대통령 뒤끝도 엔간합니다.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왕노릇 실컷 하고선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어. 나는 소탈한 민주적 대통령이었어. 이걸 강조한 바람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단 겁니다. 뭐냐면 이제 손앵커가 재임 중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생각하시기에 이건 과소평가된 것 아니냐. 혹은 아예 평가를 못 받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선은 과소평가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던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분의 그 부분인데,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 하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랬다. 그러니까 소탈했다. 민주적이었다. 그런데 무슨 제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이게 대통령제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죠.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제죠. 이런 말도 있어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 인식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도 자체에 제왕이라고 못 박아놓은 제도가 있습니까? 대통령제. 제도의 그 취지, 그 배경하고 달리 그것을 뛰어넘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걸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프레임화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정말 누구든지 다 할 말은 있다. 이런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당장 말이죠. 내일 모레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유명, 그런 방송사 유명 앵커하고 같이 대담을 해가지고 그걸 이틀에 걸쳐서 방영하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 권위주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방송사에서 막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할 때 마지못해 한다는 거하고, 이건 기획된 거 아닙니까? 사람까지 골라가지고 누구와 대담을 하고 싶다. 어느 방송하고 하고 싶다. 그렇게 했겠죠. 나는 왕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그게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런 의식과 이런 행태,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걸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우기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가 된 날, 그러니까 2017년 5월 12일 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 관련 행사에 참여한다 이거였는데 사실 청와대가 기획했던 거겠죠. 왜 갔겠습니까? 자기가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당면 현안들, 당면 과제들, 그 중에서도 1번이 일자리 문제였고 비정규직 제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래서 거기 갔죠. 왜? 인천공항공사가 상징성이 있고요. 또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정책에 지지하고 그 지시를 따를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갔겠죠. 거기 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거기 누구죠? 정일영 공사사장, 공항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약속 화답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빛내도록. 대통령은 그런 시대를 열겠다니까 공항 측에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인천공항공사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모두가 정규직으로 딱 되면 노동 또 고용, 여기 경직성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 어떤 차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정규직으로 들어가려면 입사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비정규직은 서로 아름아름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적 좀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건 따지는 것도 훨씬 좀 조건 덜 따지고 말이죠.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들 어느 날 나도 정규직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면 젊은 사람들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해가지고 애를 쓰던 그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상실감,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문 대통령이 자기가 잘하는 일처럼 그걸 지시 하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왕적 그런 권위라든지 제왕적 권력 행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대단히 민주적인 대통령의 행태입니까? 또 4대강 수문 개방.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부 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강에는 어떤 강이든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항상 마른 강이 안 되도록 하든지 또 그 풍광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를 이명박 대통령도 좀 거창하게 했다 이건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걸 환경론자들이 키워해가지고 무슨 자연하천? 한때는 그런 분이 있었죠. 한강을 하천화한다. 해야 된다. 한강 자연하천화 좋죠.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름에 그 홍수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하천 좋습니다. 자연하천이 되려면 우리도 서울시도 조선시대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몇 명 안 살아야 되죠.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되는데 거기 한강을 자연하천으로 놔둬요? 낙동강이나 다른 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논쟁을 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것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어느 보는 지금 상시 개방해. 어느 보는 때 맞춰 개방해. 언젠가 장기적으로는 해체.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폐기.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좌파에서 엄청스러운 반발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교과서 그 폐기,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걸 그냥 한마디로 그냥 폐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 다양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오죽하면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그 좌파 역사학자들이
근현대사 보면 정말 너무 심하게 왜곡해놓은 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 달라져 출판사 이름이 다르고 거기 뭐 필진이 달랐다 뿐 내용은 획일적이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전력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발전 구조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이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치우는 겁니다. 예? 원전, 그러니까 탈원전 이것도 대통령 한마디로. 예. 사드 부지, 느닷없이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받아. 이미 사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민주적 대통령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시 하나로서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하는 이게 민주적인 겁니까? 무슨 뭐 청와대 옮기는 게 이게 말이지 국가 100년 대계를 좌우하는 문제인데 그걸 옮긴다고 해서 지금 또 비난하고 났었어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국가 100년 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긋하게 대응했습니까? 김정은하고 아주 친애의 정을 어떻게 금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자, 탈원전 얼마나 그 논란이 많았습니까? 에너지 그 바람에 한전은 말이죠.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결국 그 끝에 가면 전기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공약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나주에다가 한전공과대학 1조 6천억의 사업비가 든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내가 공약했으니까. 탈원전 내가 공약했는데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히 감사를 하고 덤벼? 그게 민주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말을 하더라도 적당히 좀 우기더라도 적당히 우겨야죠. 이랬던 대통령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됐냐? 우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극렬 지지자들 뒤에 얻고 이렇게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지난 언젠가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이게 댓글 뭐예요? 문자 폭탄 이런 거 정말 댓글 이런 거 너무 심해서 어떻게 기사 쓰기도 힘이 든다, 겁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그게 민주주의 양념이라네. 나는 많이 당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미디어를 말이죠. 이 물론 SNS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특히 이것이 그때 좌파 측에서 심했으니까 자제시킬 수 있었어야죠. 자제를. 근데 이건 뭐야? 오히려 부추긴 거 아니에요.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순수 소탈한 민주적 대통령이었습니까? 예. 촛불혁명이라면서 자기가 바로 촛불혁명의 아들인 양 나섰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촛불혁명 이러고 다녔잖아요. 이 시대 혁명이랍니다. 그게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가. 아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배 세력을 바꾸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41.08%. 그걸 혁명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면서 온 산천을 벌벌 떨게 하고 그 전 정권 얼마나 심하게 징벌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까? 김정은하고 말이죠. 2018년 4.27 그 판문점 회담 때 얼마나 신이 났던지 상기돼가지고 두 사람만 도보 다리에 김정은하고 딱 둘이만 주변에 다 물리치고 가서 친애의 정을 과시했죠. 그 다음에 USB 저장장치 있잖아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죠. 자기는 무슨 대북 정책 방향하고 뭐 상호 협력하는 방안 이런 것을 넣은 그런 USB를 줬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합니까? 그걸 대통령이 그렇게 비밀리에 줬다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초법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 행세 안 했다 이겁니까?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다 자기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보다리의 그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싶다. 이런 소리나 했습니다. 참, 그게 바로 왕이, 제왕적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제가 들으면 참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그 판문점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김여정이가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손앵커가 물으니까, 예? 뭐랬냐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참, 그래,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참, 막무가내로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무슨 선제 공격론, 또 혹은 무슨 뭐랄까요.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북한의 ICBM, 거기에 대해서 무슨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러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안 하겠답니다. 무책임하죠. 회피를 잘하죠. 무슨 중대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뒤로 살짝 빠지고. 생색낼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고. 그게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문 대통령, 이제 앞으로는 좀 마음을 좀 바꾸세요. 예, 이미 나가실 분이지만,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